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일다의 스티브 황보입니다. 어느덧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의 그 선투표가 다음 주 월요일 2월 5일에 시작이 됩니다. 투표 선거일은 3월 5일인데 한 달 전부터 여러분들이 유권자 등록을 하셨으면은 우편 투표지가 이제 곧 집으로 도착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투표가 시작되는데 투표를 앞두고 캘리포니아의 그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방송을 통해서 설명해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오늘 스튜디오에 손님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얼바인에서 동양인 최초로 선출직에 당선되셔서 처음에 그 얼바인 교육구에서 이제 교육위원을 하셨고 그리고 또 역시 그 동양인 최초로 얼바인에서 시의원으로 선출이 되셔서 시의회에서 일을 하셨고 그리고 얼바인에서 시장으로 또 이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주 하원에서 투 텀을 이제 일을 하셨고 올해 선거에서 three terms, 3선을 하셨고 그리고 올해 선거에는 주 상원에 출마하신 여러분 이 정도 하면 누군지 아시겠죠?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최석호 스티븐 초이 전 하원 의원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오늘 추운데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스티브 황부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여기는 생소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미주복음방송에 여러 차례 제가 출연을 해서 여러 정치에 관련된 얘기들을 나눈 적이 있어서 오늘 이제 다시 또 선거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들과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쉐어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반갑습니다. 예, 제가 방송을 통해서 그 캘리포니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특히 크리스천들의 관점에서 볼 때 염려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방송을 했는데 실제로 그 세크라멘토에 있는 주의회에서 6년 동안 일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경험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투표를 하실 때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최석호 후보께서는 얼바인 지역에서 이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계시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성경적인 가치관이 파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베델교회에 오랫동안 다녀서 장로 직분은 아직 아니고 안수 집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유교 집안에서 자랐지만은 어려서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때부터서 저희 하숙하던 아주머니가 교회에 나가서 따라가게 돼서 아주 가까운 독실한 신자는 못했지만 그때부터서 제 신앙생활이 시작돼서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로 미국까지 오게 되고 뒤를 돌아다 보면은 참으로 제가 제 힘으로 이룬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제 길을 잘 인도해 주신 은혜로 여기까지 잘 온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캘리포니아라 하면은 이제 전에부터 그 별명이 골든 스테이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캘리포니아는 정말 기후도 좋고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정말 그 특히 우리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보이는 이제 그런 주가 되어 있고 지난 3년 동안 그래서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로 유입되는 인구보다는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캘리포니아를 탈출하는 인구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그 연방의원 하원 의석수도 줄어들었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그 정말 살기 좋은 이 주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염려를 하게 되는데 제가 그 미국 온 지 50년이 됐지만은 열심히 한국 축구를 보는데 요즘 그 아시안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안컵을 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한국 팀에 정말 세계적으로 훌륭한 선수들 뭐 이강인, 손흥민, 이민재인가? 김민재하고 또 누구입니까? 또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들이 있는데 감독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전략도 없고 너무 이렇게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팀 그 선수들이 세계적인 선수들이 너무나 혹사를 당하고 힘들어하는 이기긴 이기고 있지만은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캘리포니아를 생각합니다. 캘리포니아 정말 기후도 좋고 여러 가지 정말 그 조건이 좋은 이런 주가 어떻게 하다가 교육도 보면은 세계 미국 전체 50개 중에서 거의 꼴찌를 하고 있고 돈은 제일 많이 쓰면서 그렇게 그리고 재정 이제는 적자가 일어나고 있고 세금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과거에는 그 너무 생활비가 높아서 다른 주로 이사를 갔었는데 요즘은 돈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세금이 너무 비싸서 다른 주로 이사를 가고 있고 이런 주가 된 것에 대해서 그 축구를 보면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6년 동안 세크라멘토에서 저도 가끔 한 번씩 방문을 하고 했었는데 세크라멘토에서 주 행정을 보면서 지금 현재 상황은 민주당이 확실하게 이 행정부와 입법부와 그리고 거의 사법부까지도 완전히 잡고 있는 absolute power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우리는 one state government라고 그러죠. 한 정당이 이 정부의 모든 상권을 one party. 예, one party government 그런 이제 상황이 됐는데 우리 영어에 보면은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한국말로 하면은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그래서 내가 방송할 때마다 유권자들이 그들을 무슨 짓을 해도 그들이 무슨 짓을 해도 계속해서 뽑아주니까 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나가는 것이다. 우리가 염려스러운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 줄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는 캘리포니아의 추락을 보고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6년 동안 세크라멘토에서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홍보 장로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시고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거의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골든 스테이트라는 별명을 참 가지고 요즘 같이 날씨가 특히 동북부에 몰아치는 눈보라 또 여러 가지 그 수재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많이 보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도 비는 가끔 보기는 보지만은 또 폭우가 쏟아지는 지역에 영향은 받고 있지만은 세계적으로 볼 때 참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 특히 우리 남가주 같은 데는 이런 날씨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받고 사는 지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유입을 해가지고 인구가 그러니까 40 밀리언이 넘었었지요. 그렇죠. 하다가 지금은 그 인구가 over 1 million이 last 5 years에 로스 되었고 그러니까 유출과 유입은 항상 있게 되는데 net loss 그러니까 순수 줄어진 숫자가 1 million이 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자리를 하나를 잃을 정도로 왜 이렇게 골든 스테이트 살기가 좋고 기후도 좋고 아름다운 주를 떠나게 되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신앙인의 눈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이건 캘리포니아 전체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퀄리티가 우리말로 해서 살기가 팍팍하니까 잘 여지가 없고 지탱하기가 힘드니까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남아서 길거리로 가서 집 없는 홈레스 피플이 되든가 아니면은 그렇게 되기 전에 짐을 싸가지고 다 이전을 다른 주로 이주를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큰 비즈니스까지도 전부 짐을 싸가지고 텍사스니 애리조나니 테네시니 이런 보수 지역을 찾아가지고 이사를 가고 있는 것인데 제가 유머를 넣어서 그렇지만은 그게 사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scientific study 조사를 안 해봐서 하지만은 불행한 사실은 그렇게 많은 millions of people이 이주를
그러니까 이제 밀년보다 더 많이 나갔겠죠. 왜냐하면 그 반대로 이주를 해 온 사람도 있어서 상쇄를 하고 넷 로스가 밀년 정도 되니까 밀년 이상의 사람들이 이사를 가면서 왜 내가 이사를 가는가 여러 가지 이게 집에 코스트가 많고 리빙 코스트가 많고 또 크라임 레이트가 많아지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레귤레이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전부 킵업하기가 힘들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사들을 많이 가고 또 너무나 리버럴한 그 정책들 때문에 애들 교육 문제가 있고 해서 보수 지역을 찾아서 이사를 나가고 되는데 나가는 분들 자체도 그 사실만 알지 그 원인을 모르고 나가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은 될 거라 이거예요. 그 이유는 그걸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본인들이 찍은 투표가 결과에 따라 가지고 현재 캘리포니아 입법부에 입법부로 한다면은 상원과 하원이 있는데 입법부는 상원에서는 지금 8명, 40명 중에 8명만이 공화당이고 20%. 80%가 정확하게 80%가 민주당이에요. 네. 그러면 그 파워 밸런스가 그 힘의 균형에 깨졌다는 것도 보통 것이 아니라 80%면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무시를 당하는. 그렇죠. 예. 그리고 하원에서는 80명 중에 18명. 18명이니까 그게 벌써 78%가 민주당이에요. 저는 그래서 슈퍼 머조리티가 하기 때문에 그 원 파티 룰링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다시 말해서 과반수도 아니고 슈퍼 머조리티는 3분의 2 선을 넘기 때문에 헌법까지도 개정을 할 수 있는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야당의 협조 없이 마음대로 뭐든지 하고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체가 100%가 노를 하더라도 우리 노표가 필요 없을 정도로 80% 이상이니까 다 통과돼 버리는 거죠. 그 말은 견제를 전혀 안 받는 파워. 그 권력은 전혀 견제가 없는 파워죠. 네. 아주 경제 무시할 정도로 공화당의 파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슈퍼 파워라고 하지 않고 메가 슈퍼 파워라고 하는 게 좀 낫겠죠. 네. 그런 파워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민주당은 여러 이제 미국에는 여러 당들도 뭐 리버럴 파티도 있고 그린 파티도 있고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양당 정치인데 아까 어떤 친구가 얘기하는데도 슈퍼볼도 새 파티가 싸우지 못하지 않냐. 최고 두 팀만이 싸우지 않아.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지만은 투 파티 시스템이 불행하게도 계속될 거다. 그러니까 투 파티로 볼 때 민주당과 공화당의 표차가 저는 공화당에서는 한 명 있다가 내가 있는 동안에 한 사람이 무소속으로 빠져나갔지만 딱 하나였어요. 그 사람은 있으나 없으나 파티를 떠나도 상관을 하질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공화당이 그 역할은 우리는 이런 악법이 제안이 됐습니다 하고 미디어에 나가서 떠들고 이 국민들을 에듀케이션 뭐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에듀케이션 하는 정도의 일을 하지 그런 악법들이 제안되지만은 막을 수 있는 비리라는 것이 그 법이 제안됐을 때 비리고 그걸 토론을 해서 통과가 돼 가지고 거버너가 사인을 하게 되면 법이 되는데 그걸 법이 되기 전에 우리가 프로세스를 커미티를 통하고 플로어에서 전체 투표를 하고 할 때 막을 길이 없다 이거예요. 미국은 다수당이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화당에서는 지금 현재 위원장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원회 내에서 의제를 결정하는 것도 위원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화당이 민주당과 반대되는 안건을 올려도 무시를 당합니다. 예, 아주 좋은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 내부적으로 잘 아시니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법이 제안될 때는 그냥 플로어에서 국회문 국회 같은 데서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그 해당되는 에듀케이션에 관한 것이 교육에 관한 것이면 에듀케이션 커미티에서 전체 예산에 관한 것이면 파이낸셜 커미티, 뱅킹 커미티 이런 데서 이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 소위원회 멤버들 자체도
전부 3분의 1을 넘어버리고 공화당은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고 그냥 토큰으로 부의장을 자리를 줘요. 저도 두 부의장 자리를 갖고 있었지만은 그냥 그 회장이 자기 다른 커미티에 투표하러 나갔을 때 내가 그냥 의사 진행하는 정도의 역할 뿐이지 그 어떤 법안을 상의를 하고 이걸 통과시키자 이런 협의가 절대로 필요하지를 않고 그게 그러니까 소위원회에서 스탑이 되지도 않고 전부 통과되는 것들이 이 본회의에 오게 되면 플로우에서 그것이 80%의 상원에서는 80%, 하원에서는 78% 되는 슈퍼 머저리티들이 자기들이 반대를 하고 싶은 법안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 컬처가 반대를 못하도록 그 당 위원회에서 압박을 넣어요. 그러니까 전부 그걸 지시대로 따라서 투표를 하게 되기 때문에 막을 길이 없어요. 원래 민주당 혹은 그 진보 측에 있는 사람들이 성격이 그렇죠. 리더들의 두목들의 그 지침에 따라서 절대로 순종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그 방송을 통해서 지적해드린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그런 법안들 우리 아이들에 대한 성정체성의 이슈라든지 그 부모들의 권리를 뺏어가는 그런 법안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법안들이 대부분 미국 전체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먼저 시작하는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한 정당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캘리포니아 의회에서 그러는 법안이 상정될 때마다 찬성은 100% 민주당, 반대는 100% 공화당입니다. 그러나 수적인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공화당이 100%가 다 반대를 해도 아무런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그리고 그 소수 정당의 그 야당의 반대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도 민주당 혼자서 그런 일을 추진해 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그 이사 나가는 사람들이 불행한 일이 그 사람들이 왜 이사 나간지를 모르고 자기들이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 힘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자기 소속은 프린시플 빌리프 시스템이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에 촉한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힘의 균형을 위해서 이건 도대체 안 되겠다 하고 자기 당의 소속의 관계를 하지 갖고 의식적으로라도 공화당에 표를 찍고 해가지고 힘의 균형을 40대 40 20대 20 이런 식으로 하는데 도움을 주지를 않고 무조건 D자면 데모크래시라는 D자 하나만 보고 자기 당 소속에 찍다 보니까 over 10 years, 20 years 이 캘리포니아가 이런 원 파티 컨트롤링 하는 메가 파워 정당이 돼버려서 그 정당이 이러한 익스트림 그러니까 어느 법안이 제안이 됐을 때 그것을 양쪽 정당이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우리 경제에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이 있겠는가 이런 것을 아주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걸 통과가 디베이트 전혀 필요가 없이 통과돼 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돼 가지고 자기들 삶의 질에 이 캘리포니아에서 살아남지를 못하고 이사가게 된다.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이사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 이거요. 그분들이 그게 떠나는 불행한 것은 일이에요. 예, 그분들이 앞으로도 그래서 제가 선거하는 동안에 voter education 이 투표자님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힘의 균형이 그렇게 중요하다. 당의 이념을 떠나서 특히 프라이머리는 당의 소속에 관계없이 1등과 2등을 뽑아서 본선에 11월 달에 보내기 때문에 거기에 힘의 균형이 될 수 있도록 최소 공화당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본선에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라도 공화당의 수를 힘의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을 해야만이 이 캘리포니아가 앞으로 살기 좋은 희망을 찾아볼 수가 있다. 이걸 제가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캘리포니아를 탈출하는 이유는 생활비가 비싸기 때문에 범죄가 많기 때문에 홈레스가 많기 때문에
교육이 시원치 않아서 세금이 높아서 이런 이유들로 떠나는데 그것은 그들이 유권자로서 습관적으로 한 정당의 지금으로 해서 나온 결과로 세워놓은 그 정부가 그런 정책을 쓰는 결과로 이 주가 지금 현재 그들이 떠나는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이유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분들이 다른 주에 가서도 살기 좋은 주라고 찾아가는 것이 주로 이제 공화당이 집권을 하고 있는 그런 주들인데 텍사스나 플로리다 이런 주들인데 거기에 가서도 유권자로서 똑같은 습관적으로 그 정당을 같은 정당을 찍는다는 그런 재미있는 일도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언급한데 우리가 캘리포니아에서 보고 있는 것은 홈레스가 미국 전체에서 가장 많은 주이고 세금이 50개 주 중에서 가장 세금이 높고 지금도 이 민주당 정부는 지난 5년 사이에 캘리포니아의 버짓이 50%가 늘었는데 200 빌리언에서 300 빌리언이 5년 동안에 그렇게 됐는데 아직까지도 세금이 모자라서 세금을 더 올리려고 Prop 13을 destroy하고 그리고 이 인컴 텍스의 레이트도 올리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들의 이념적인 그런 정책을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 세수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 주정부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공무원들의 이 봉급 그런 것들 그리고 그들의 펜션 이런 것들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들의 유니언들이 민주당을 계속해서 서포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지지가 늘 필요하고 이러한 사이클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계속해서 이대로 계속 가게 되면은 지금 현재 원 파티 거버먼트가 민주당이 집권하는 이런 시스템이 계속 가게 되면은 계속해서 세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들은 범죄를 막지 않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많은 범죄를 지금 우리는 이제 경험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렇게 꼭 제가 유권자로서 만일 공화당이 지금 현재 민주당의 위치에 있다 그러면은 좀 똑같은 소리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막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견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 Balance of power. 그러기 위해서라도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한 정당을 찍어 오셨다면은 여러분이 그 결과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식적으로라도 한번 힘의 균형을 맞춰서 견제의 힘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많은 사람들이 텍사스 같은 데로 이사 가고 있으니까 텍사스 사람들이 너무 캘리포니아에서 하고 한다고 왜냐하면 그렇죠. 텍사스가 많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주 나가는 분들이 공화당만 나가는 게 아니라 그중에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민주당 수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성향을 가지고 캘리포니아, 텍사스로 이사를 가게 되면은 텍사스가 민주당 수가 많아지고 민주당을 계속 찍게 되면은 텍사스가 캘리포니아 꼴이 난다 이거요. 그러니까 노모 캘리포니아스 플리즈 그런 지금 염려를 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그것은 이제 과연 염려하는 것이 과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도 컨트롤만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내가 매일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제 플라이어를 전단지를 가지면서 이번에 상원에 출마하면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너 어떻게 해서 바이든 정부가 우리 국경을 오픈하고 있느냐. 한 달에만 해도 2만 지난 해만 해도 1밀리언이 그냥 걸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아느냐. 왜냐하면 오면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바이든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의 도움을 얻어서 대문이 열려서 그냥 걸어왔기 때문에 고마워서 전부 다 민주당이 될 거라고.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죠. 전부 다 민주당을 찍어줄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전략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호를 개방하고 그렇죠.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틀렸다고 어떻게 장담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캘리포니아 어느 도시에서도 내가 사는 어바인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공화당 우세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민주당이 앞서고 있어요. 그것은
지난 30년 동안에 전략적으로 그중에 한 민주당 시의원, 지금도 시의원으로 하고 계시는 분이 의자 지금 시장에 나가고 있는데 그분이 아주 머리가 좋은 하버드 법대까지 나온 분인데 머리를 써서 소셜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over the time 그 긴 피리어드를 두고서 전략적으로 그 어반이라는 도시를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했다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 주정부에서 디맨드 요구하기도 전에 12 어바인은 그때만 해도 제가 당선되기 전 약 25년 전에 공터가 많고 지금도 짓고 있지만은 그때 한참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데 외부의 압력이 없었는데도 모든 디벨로퍼들이 건설업자들이 집을 짓고 하는데 15% 미니멈 최소 15% 이상을 이 로우 인컴 패밀리 홈을 지어서 분양을 하자. 이런 계획을, 그러니까 그것은 로우 인컴 패밀리 하니까 누구든지 좋은 아이디어 같으니까 오케이 해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유입을 시켜온 것들이 어바인 내에 저소득층이 그 집을 산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LA에서 어디 사막 지역에서 로우 인컴 피플들을 유입을 시켜가지고 그 인구들이 혜택을 보면서 민주당이 돼가지고 지금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롱텀 소셜 엔지니어링 그런 플래닝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결과로서 민주당이 좋은 정책을 낸다면은 나쁠 것도 하나도 없죠. 그렇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다 피부로 겪고 계시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워크 프로그램이라는 거 팔리시라든가 에듀케이션이라든가 트랜스젠더 얘기라든가 뭐 할 때 부모가 애가 어떤 성향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 한다면 부모가 알아야 될 일이에요. 알지 못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스쿨 디스트릭에서 교육부에서 그런 것들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들을 세운다고요. 인디비주얼 라이트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공화당 민주당을 떠나서 지금 집권하고 있는 정당이 쓰는 정책에 따라서 그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니까 생활 속에서 보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캘리포니아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그런 정책을 쓰는 결과를 우리는 생활 속에서 보고 있다. 지금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출마하신 지역이 세네트 디스트릭트 37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역이 37주구나 상원 지역이라 한다면 많은 분들이 모르는데 얼른 얘기를 하면은 예. 어바인을 중심으로서 전체가 들어가는 도시들이 어바인, 코스타메사, 레이크 포레스트, 오렌지, 터스턴, 빌라 파크, 애나임 힐스 그리고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라구나 우즈 다 들어가네요. 알리소피에도 일부가 들어가고 라구나 니게알, 풀러튼도 들어가고 요발린다, 플라센시아 그런 지역까지 아주 16, 17개 도시가 분포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직이 이제 데이빗 민이 그 연방 하원에 출마를 했기 때문에 공석입니다. 공석이기 때문에 현직은 없습니다. 인컴번은 있습니다. 그건 물론 이제 그 데이비드 민이 우리 한인으로서 그 자리에서 이제 국회로 나가기 때문에 한인이 떠나는 공석 자리가 되는데 여기 다른 분 민주당 현역 의원이 하나 남아 있는데 그분이 지금 현재 상원 의원이지만은 원래 있던 디스트릭이 리스트릭에서 없어지면서 옛날 지역 플러튼이 10%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11명이 나오기 때문에 표가 분산돼 가지고 그렇죠. 예, 제 이름이 거기에서 좀 알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11명의 후보 중에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번에 예선을 통해서 탑 2 명을 선택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자신 요원과 이제 스티븐 초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